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음, 그게, 갑진년, 음,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음력으로, 보통 갑진년 시작이 되니까. 음, 2019년, 제가 이 메타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뭐, 여러 가지 국내 여건이라든지, 뭐, 법적인 문제, 뭐, 또, 국내에서 이 시장을, 블록체인 시장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하지를 못하고, 2020년 2월 달에 또 메타홈 TV를 이제 유튜브를 오픈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당시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또 국내 여건이 또 여의치 않아서 또 시작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할 줄 모르는 유튜브를 해놓고 개설을 해놓고 뭐 요즘처럼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 하는 것도 모르고 또 그 당시는 뭐 휴대폰 기능이라든지 유튜브 기능이 뭐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올리니까 잘 올려지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 아마 구정 때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렸거든요. 음,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바이러스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그 왜 바이러스를 하나님이시다 해놨냐면은 음, 바이러스가 이제 최초의 생명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바이러스 영어 그대로 읽으면은 그게 VIRUS니까 비러스 아닙니까? 그 비로 우리 조상들이 뭐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그 농경 시대 때는 비가 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땅이 메마르면 이제 기후제 지낼 때 주로 비나이다 그 비 내려 주소서 뭐 이런 뜻이 비니까 비나이다 해가 비가 되고 뭐 비 내려 줬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를 내리면은 이제 내린다 이거 레인이잖아요. 레인. 뭐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비로서 같이 나오니까 그거는 감기 바이러스가 빌어서 빌 때 같이 또 비오니까 또 맞으니까 감기 드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바이러스라는 거를 뭐 그 당시는 알지 못했겠죠. 그냥 감기라고 했겠죠. 현대 의학이 이제 의학 기계가 이제 측정 기계가 이제 이렇게 발달하니까 이제 그게 감지가 되고 뭐 발견이 되고 이러지만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완벽하게 분자 구조식이나 이런 게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백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왜 이 비러스라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제 우리 구정 이제 신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뭐 조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대출을 놓는 거는 뭐 자손이 번창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대출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을 놓는 거는 이제 밤은 묘목을 이렇게 해보면은 묘목 끝에 밤 속에 그대로 달려 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딱 달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래서 저는 뭐 많이 봤거든요. 음, 도토리도 마찬가지다. 도토리도 이렇게 딱 묘목 밑에 도토리가 있고 밤도 이렇게 있어요. 그게 안 없어져요. 음, 근데 그걸 이제 내가 몸을 이렇게 조상한테 받았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조상 부모로부터 내 그게 연줄이 연결된다. 그게 밤하고 닮았다 해서 이제 조상에 대한 이제 그 서로 연줄로 이제 밤을 놓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를 놓을 수도 있고 감을 놓을 수도 있는데 이제 또 감은 보면 이제 절대 그 감시를 해서 묘목을 키우면은 절대 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염이 나오죠, 고염. 그래 이제 접을 붙인데 딱 잘라내고 이렇게 탁 커팅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접을 붙여야만 이제 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사람이 성장하려면은 이제 알에서 뭐 아니면 배에서 나와야 되고 또 한 번 또 성장하려면 시련을 겪고 또 자기 그 이제까지 갇혀 있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제 껍질을 벗고 태어나야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뭐 인간이 된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놓는다. 그래서 뭐 사람도 인간 되려면 한 번씩은 뭐 실패도 해보고 시련도 겪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이번 구정 때 맞이해서 신년을 맞이해서 그 왜 제사라는 것도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유치원생들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유치원생들 이렇게 모아놓고 재밌는 귀신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 왜 새벽에 올까? 새벽에 뭐 또 꿈도 왜 우리가 새벽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보통 물론 낮에 꾸는 수도 있지만 근데 비도 그렇고 비 오는 날, 어스름 날 이제 또 이렇게 못 같은데 이런 데 있는 이렇게 우거진 안개가 이렇게 자욱한데 뭐 이런데 엄기가 이렇게 서려 있는데 이런데 뭐 귀신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뭐 햇볕 쨍쨍 쬐는 날 뭐 이렇게 밝은 날 귀신 나타난다 소리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게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맑은 날은 이게 모든 게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흐린 날은 비가 이래 오듯이 구름도 끼고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또 그게 이제 또 으스름한 골짜기 같은 것도 잘 모이겠죠. 그 모인다는 것은 구름이 보인다는 형상이 이미 약간의 형상이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 생길 때 다른 에너지도 형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을 통해서. 그럼 그 이제 에너지 강한 영혼은 그 형상 안에 자기의 그런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귀신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제사는 왜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정도 지내야 되느냐. 낮에 이렇게 있으면은 다 떠버려요, 떠버려. 그러니까 아까 귀신 설명이 똑같듯이, 예, 낮에는 밝고 이러면 모든 게 하늘로 다 떠는, 그러니까 무형의 물질이 여기 공간에 머물 수가 없어요. 햇빛 쨍쨍하고 고기압인데 다 날아가죠. 다 가벼워서 날아가는데 내려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음기운이 강하고 이제 이렇게 저기압이 이렇게 되고 하면은 떠가 있던 게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거든. 물리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영혼이라든지 영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게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시라고 해서 11시나 1시쯤에 되면은 이게 바뀌면서 내려오는. 음. 물론 더 잘 내려오려면 한 새벽 3시, 4시 되면은 더 잘 내려올 수,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때가 더 잘 내려올 수 있지만은, 뭐 그때까지 재산 지니고 어떻게 기다려. 조금 해보면 날새 보면 또 가야 되는데. 음. 날씨 보면 또 하늘 올라가 가야 되잖아요.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이제 그 시간이 바뀌는 그게 가장 이제 내려오기 여건이 맞다. 이제 이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음 이제 제가 이게 뭐 이런 얘기를 또 우스갯처럼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건강이나 생명을 바라보는 것도 어 그게 동양의 철학 생명과는 조금 이 설명이 모호해요.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 이 딱 그 과학하고 딱 떨어지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하고 또 이런 것도 어떠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측정 불가능한 것은 또 과학의 범주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매일 이 변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스모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카오스 상태에서는 이게 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약간의 질서가 있어야 돼. 그 코스모스라든 약간의 질서가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과학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 이렇게 계량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무질서 상태에서는 계량화가 안 되죠. 그건 과학에 할 수가 없는. 그렇다 해서가 무질서가 어, 존재하지 않는 거는 아니잖아요. 존재를 하잖아요. 음. 그걸 다 과학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은 제보고 뭐 대처약자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뭐 이렇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보고 또 너무 과학적으로 이제 뭡니까, 그 계량화된 사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두 개가 융합된다.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고의 무질서를 가장 잘 서양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귀신 얘기도 비슷하듯이. 예. 제가 30대에 미국에서 온 그 하버드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박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만, 아, 가장 과학을 동양적 사고로서 접근할 수 있고, 동양적 사고를 가장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놈이다. 제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것은 이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약간 그런 동양적 사고라기보다도 체득화됐고, 자라면서 제가 성인이 됐을 때는 상당히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증명이 돼야 되고, 또 계량화돼야 되고, 그, 그것이 안 되면은 그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실천해서 실행해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득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보감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고 또 브랜드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된 것도, 이게 이제 동의보감 약자라서 이게 이제 뭐 약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되는 뭐 이런 거에 한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동양적 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세기 뭐 1590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17세기 18세기 때는 그러한 집대성 한다는 것 자체가, 있는 모든 것을 집대성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과학적인 사고였거든. 지금으로 보면 그게 과학적인 사고가 아닐지는 몰라도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로서 집대성 한 겁니다. 그 당시의 사고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과학적으로. 근데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현대의학으로 보니까 조금 이제 비과학적인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건 데이터잖아요. 집약된 데이터. 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과학의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믿어줘야 된다는 사람이거든. 물론 가설이 잘못돼서 잘못된 증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MRI 찍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딱 나타나는 걸 가지고 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나타나는데 또 아픈 게 있단 말이에요. 뭐 공황장애, 뭐 헛게 보이는 거, 이런 거 잘 안 나타나거든요. 뭐 어지럽다, 뭐 공황장애 앞에 헛게 보인다, 뭐 그거 잘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동서양의 사고를 이렇게 융합시켜야 돼야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동양의 사상을 서양의 과학과 결합해서 제대로 된 중심에서 우리 생명을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메타움이 추구하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복한 브랜드가 이렇게 장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서양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 가겠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제 그게 중간에 동복함한 보자가 가장 소중하다, 보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 소중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감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읽으면 동감, 뒤에서 읽으면 감동,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글을 다 쓰는데, 한문 배울 때는 전부 다 제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다 배웠어요. 네? 처음에. 근데 어느 날 한글 쓸 때는 이렇게 쓰더라고. 한문 쓸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참 무서운 결과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할아버지라고 읽었는데 이건 아브라함이라고 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할아버님을 아브라함으로. 이게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자는 것은 이 양편에 있는 생각들이 이렇게 갈라진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데도 있지만은, 이쪽은 이쪽을 보고 글을 썼고 이쪽은 이쪽을 보고 글을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유사성이 엄청 많다고 아주 찾아보면. 그거를 제가 발견하고 우리말과 이렇게 이어볼 때, 이게 우리말이 중심에서, 우리말이 중심에서 좌로 퍼져나가고 우로 퍼져나가고, 이러한 모티브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말에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 세계 누구가 부정하지 못할, 우리가 뭐 영어가 한국어다, 한국 영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어든 한국어든 중국어든 어떤 말을 기록했는 글자일 거 아닙니까? 기록했는 그것이 뭐 문자든 아니면 발음 기호로 기록했든, 그러면 그 인류가 태초로 썼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이 나왔느냐? 그 말 찾아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말이 인류 태초의 언어라는 게 증명이 딱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이러스를 올렸다가 내리고 아리랑을 올려놨거든요. 4년 전에. 아마 2020년 2월 26일, 24일인가 6일인가 모르겠어요. 26일 날 제가 처음으로 올려놓은 게 아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을
뭐 혹자들은 뭐 우리 민족의 혼이 서렸다 아니면은 뭐 거기에 온갖 그 미사 여구나 뭐 신비스러운 거를 붙여 놨거든요, 거기에. 근데 저는 그 신비스러운 거 다 뭐냐? 그거 사람 사랑하는 거 외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 이상 인류 만에 그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낸 만큼 뭐 그것이 뭐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든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돌아가시 이별하든 어떤 경우든 이별만큼 그러니까 미운 놈 뭐 떠나는 거야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만큼 인류가 가장 비통해야 될 건 없잖아요. 그게 나타난 거거든. 아리랑. 그러면 나를 떠나는 니마.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니마.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 거기서. 그러면 나를 떠나는 님이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예요. 고개를. 저 마을롱이 고개를. 근데 그걸 우리는 아리랑 고개라고 표현해 버린다고. 아, 나를 떠난 님이 고개를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 서라 서라 니마. 서라 서라 님마 이란다. 그러면 뭐냐? 나왔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표는. 그 밑에 말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온갖 미사 여구를 다 써서 뭐 아래서 나와서 그렇다는 둥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좀 너무 그 심오한 그 철학적인 거 아니냐. 또 그걸 너무 거기에다 먹물을 너무 갖다 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또 내어놓는 말이 이제 정업사라는 거거든요. 정업사. 그 정업사도 보면은 어, 그 남편이 이제 그 장에 갔단 말이에요. 행상 그러지만 사실 옛날 다 장에 갔다 이거거든요. 그 장에 가서 빨리 안 오고 어디 가가지고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어디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뭐 소를 팔았는지 뭐 아니면은 뭐 집신 뭐 해가 팔았는지 아니면 뭐 곡실 가지고 뭘 팔았는지 뭐 옛날에는 집신 뭐 망태기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가 팔았을 거니까 팔아서 돈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가씨집 주막집이죠. 들러가 집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부르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내 가는데 좀 점거를 세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진대를 빠졌다는 둥 아니면은 뭐 좀 뭐 안 좋은 데 가는 거를 참 남편 걱정하는 말로 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 거에 전부 다 보면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최고 유명한 한글 학자들이 근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찾아가면 좀 글을 세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주막집에서 어, 술 한잔 하고 있으면 옛날 여인들은 그 찾아가는 게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면 좀 글을 내 가는데 좀 글을 세라. 글하기 전에 빨리 오라 이 말이에요 집에. 그러니까 어거야 어강돌이 이러면 어거야는 다 아시니까 우리 어거야 다 말하잖아요. 우리 어거야 뭐 상대편을 부르는 게 그게 미워서 부르든 아니면은 뭐 아가야든 아니면 좋아서 부르든 그건 전부 다 2인칭이거든요. 유우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야가. 그럼 어거야 어강들이 어디 가서 들어앉았노? 어강들이 어디 가서 들어앉았노? 아우는 단식어니까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니까 다롱들이 빨리 돌아오라 이 말이.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그냥 후렴구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리듬저로 그 의미 없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의미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을 만드는데 의미 없는 말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이 우리 사업하고 별 상관없다 하면서도
그 말을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아리랑과 정읍사를 내놓은 것은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혹시 뭐 수천 년 내려간지 모르지만 천년, 이천년을 내려온 그런 것도 모든 사람이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대. 그게 뭐냐면은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제 거기다가 각색을 한다든지 좀 먹물 먹은 사람이 또 비튼다든지 또 나라가 이러면은 또 그걸 또 다른 민족이 우리 이걸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바로 찾아야 우리 것을 제대로 전 세계로 알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생명에 대한 기본 인식도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다 철학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그게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탕을 바로 이루는 것이 음 우리 메타홈의 소프트웨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노하우 또 어떤 제품에 뭐 좋은 제품이 올라오고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돈 벌고 경제적인 부를 갖춰가고 뭐 이런 것은 물론 살면서 다 우리가 이루어야 해야 될 문제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의 기본 생각이 어디 있냐 그게 중심에 있지 않고서는 올바른 생명관이라든지 우리가 가야 될 이 방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우리 한민족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 그게 다 이러한 바탕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룡회 갑진년 새 아침부터 음, 뭐 귀신 얘기부터 음, 뭐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던 아리랑 정업사 뭐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청룡의 해니까 아마 모든 기운들이 이 메타홈으로 다 모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있고요. 또 종교를 떠나서 또 생각과 이념과 여기에 동참은 안 하지만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봐요. 우리 메타홈의 미래가 분명히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천지 신명님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 같은 그런 갑진년 새해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